이 45톱스라는 숫자 계속 강조합니다. 전 라인업에 의해서 45톱스 다 지원하니까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게 100배나 빨라져서 45톱스가 되는데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NPU를 저렇게 따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보이면서 저렇게 영상 처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고 페이스를 빠르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OBS 스튜디오에서 이 자막을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 디바이스로 되니까 빨리 레이턴시 없이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퀄컴이 드디어 스냅드래곤 X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노트북에 들어가는 AI용 전용 ARM 기반의 SoC인데요. 특히 CPU, GPU, NPU 모든 것들을 결합한 동시에 퀄컴이 강하게 갖고 있는 이 모뎀 기술을 넣은 5G 그리고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까지 기존의 애플 M3보다도 더 앞선 성능을 보이는데요. 특히 인상적인 것이 바로 온디바이스 AI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온디바이스로 돌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공개를 했다는 점이 또 주요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퀄컴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오라이온 CPU라는 거를 드디어 탑재한 바로 이 칩셋이 스냅드래곤 X 시리즈죠. 여기에 원래는 엘리트 칩만 공개를 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라는 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반부터 글로벌 OEM 벤더사 통해가지고 윈도우즈 온 ARM, 그러니까 ARM 기반의 윈도우에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도 이 성능 비교를 할 때 그냥 인텔을 그냥 후두겨 패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퀄컴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오라이온 CPU의 정체를 이렇게 밝혀서 제가 영상을 만들기도 했죠.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뭐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산후 공정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고 이때도 이미 M2 Max의 싱글 스레드를 압승하고 M2 멀티 스레드를 압승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M3보다도 더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서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냅드래곤 서밋에서는 이렇게 스냅드래곤 X 엘리트 하면서 기존에는 ARM에 있는 그 코어들을 가져와서 썼거든요. 뭐 X3라든가 이런 것들 가져와가지고 빅 리틀 코어, 빅 미들 리틀 코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구성해서 만들었고 주로 뭐 갤럭시 같은 이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타겟으로 해서 그 SoC들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노트북용으로 만들 때는 애플의 A 시리즈 프로세서를 설계를 하고 있던 엔지니어들이 퇴사를 해서 만든 스타트업 누비아 그거를 퀄컴이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거는 보통 ARM에서 그냥 이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인스트럭션 셋 그러니까 뭐 이제 레고 블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명령어를 이렇게 하는 셋들을 해가지고 이 코어 IP를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면은 이 레퍼런스 코어를 조금 변형해갖고 만드는 게 현재 대부분의 이 모바일 AP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애플이 이제 M 시리즈 그리고 A 시리즈 같은 거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OS와 통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만든 선례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퀄컴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하겠다 해서 누비아를 인수한 다음에 ARM의 레퍼런스 코어를 조금 수정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물론 ARM 기반이죠. ARM 인스트럭션 셋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됐고 그 라인업을 엘리트와 플러스로 크게 나뉘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좀 더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자면은 이렇게 엘리트로 나온 것이 이제 3개의 라인업이 있죠. 이렇게 비디오 카드에서 자세히 정리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엘리트가 이제 코어 개수가 12개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 나온 플러스라는 모델이 코어가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급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캐시는 똑같이 42MB로 짱짱하게 넣어주고 맥스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라인업이 3.8GHz 그리고 가장 낮은 거는 3.4GHz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코어로 부스트하는 것들을 지원하냐 안 하냐 얼마까지 지원하냐에 따라서 엘리트도 이렇게 등급이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집중을 해봐야 될 거에 바로 옆에 있는 부분 아드레논 GPU는 이제 테라플롭스 단위가 이렇게 서로 이제 약간 다르게 있는데 최상위만 4.6이고 나머지 3.8 다 똑같아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로 돌릴 수 있는 이 매트릭스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NPU 이 NPU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45톱스입니다. 요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렇게까지 많은 퀄컴이 표현하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NPU다. 온 디바이스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애플보다 더 빠르거든요. 물론 이제 애플도 M4 칩에서 NPU의 범위를 좀 더 확장을 할 것 같고 제가 여러 번 영상 만들었잖아요. 애플에서 NPU의 실제 칩 다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점점점 줄어왔다. 물론 성능 조금씩 올라갔지만 그만큼 애플이 온 디바이스 쪽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올리는 방향이 있는데 퀄컴은 제대로 넣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U 그리고 디스플레이 엔진도 따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GPU랑 NPU가 나눠져서 돼 있고 각각의 하드웨어 엔진이 SoC로 하나로 결합돼서 지원을 하는 구조로 앞서 있는 스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온디바이스 AI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온디바이스 AI가 뭡니까?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되는 거죠. 바로바로 정말 빠르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의 속도와 상관없이 정말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거를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45톱스라는 숫자 계속 강조합니다. 전 라인업에 의해서 45톱스 다 지원하니까 현재까지 나온 프로세서 중에 온디바이스 AI로
CPU로 가장 높게 치는 엔드 유저들을 위한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숫자고요. 계속 나오죠. 45TOPS.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도 전부 다 LPDDR5X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8448 메가톤/세컨드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저 아드레노 GPU야 이제 옛날에 AMD가 팔았던 그 이제 아키텍처죠. 그래서 GPU 원래 좀 스냅드래곤이 잘 했으니까 그런 것들 지원하고 있고, 카메라 엔진 같은 것도 ISP로 바로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원래 퀄컴 스냅드래곤, 그러니까 갤럭시에 들어가는 그 AP에서 나온 기술들을 노트북용으로도 싹 가져와갖고 바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퀄컴이 강점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저거 100배나 인크리즈 했습니다 하면서 World's Fastest NPU for Laptops 라고 하면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웬간한 애플 빼고 거의 모든 노트북 벤더들한테 이걸 제공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인텔보다도 빠르다, AMD보다도 빠르다, 맥보다도 빠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성능이 얼마나 빠르냐라는 거를 좀 살펴보면은, 자, M3랑 비교해봤을 때 1200대 1500보다 넘죠. 상당히 많이 발전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스레드 성능이에요. 최대 28%가량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CPU 베스트 인 클래스 해가지고 AMD와 인텔 거랑도 비교를 했는데, 전성비 측면에서 54%나 뛰어나다. 동일한 조건에서. 이건 긱벤치 V6 싱글 스레드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싱글 스레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멀티 스레드에도 5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텔 코어 울트라가 이번에 참 잘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로 설계한 이 오라이온 CPU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 성능이면 60%나 더 전력을 덜 소모하니까 배터리도 훨씬 더 오래 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배터리 라이프를 비교를 해보면 빨간색이 스냅드래곤인데 대부분 다 상당히 길게 얘기하는 거 보시죠. 오피스 앱도 그렇고 웹 브라우징이나 유튜브 스트리밍, 팀즈 비디오 콜 같은 것들 전부 다 압도적으로 더 길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배터리 라이프 익스텐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GPU 볼 차례죠. GPU 같은 경우에는 원래 퀄컴 아드레노, 갤럭시라던가 이제 중국향 스마트폰에 많이 탑재했던 그 GPU가 발전되어서 들어가는데요. 이게 또 이제 윈도우즈 온 ARM으로 지원을 하려면 이 GPU가 다이렉트X 12를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맥에서 항상 이 다이렉트X 같은 그런 게임용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지원이 미진했기 때문에 애플 그래봤자 성능 아무리 좋아봤자 게임 돌리면 뭐 한다 저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이렉트X 12까지 지원을 하면서 더 주목을 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GPU 입장에서 동일 파워 기준으로 봤을 때 GPU가 36% 개선이 되고 동일 성능 대비해서는 전력이 50%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까지 계속 강조하는 이 AI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도 인텔과 비교해봤을 때에 상당히 비교가 되는 부분들 보이시죠. 특히 이 퀄컴 NPU 쪽을 가서 비교를 해보시면 재밌는데, 이거는 코어 울트라랑 비교했으니까 CPU 차원에서의 AI 퍼포먼스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거 말고 NPU 자체의 성능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도 있거든요.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게 100배나 빨라져서 45톱스가 되는데 뭘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NPU를 저렇게 따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보이면서 저렇게 영상 처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고 페이스를 빠르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OBS 스튜디오에서 이 자막을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 디바이스로 되니까 빨리 레이턴시 없이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저렇게 디버깅을 한다거나 코드를 짜는 것도 코드 젠이라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거를 온 디바이스 AI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다시티라고 음악을 생성하는 것도 온 디바이스로 가능하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하드웨어만 준비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윈도우에서 바로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그 다음에 OBS 스튜디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비교를 했어요. 크롬 같은 경우에도 비교를 해봤더니 인텔이랑 비교했을 때 대부분 다 빠르다, 이제 빠르게 다 보여주는데, 우리가 널리 사용되는 상당히 많은 것들, 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딱 켰을 때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더라. 런치 스피드라는 거죠. 그래서 X86이 아니다 하더라도, ARM 기반으로 하더라도 자체 칩을 설계하고 각각의 역할을 NPU, GPU, CPU 이렇게 나눠서 잘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빠르게 마치 맥북에서 혁신을 보여준 것처럼 퀄컴도 이렇게 윈도우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퀄컴의 또 전통적인 이 모뎀 강자지 않습니까? 이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의 모뎀들을 자기가 직접 설계하고 라이센스도 많이 갖고 있고 특허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5G 통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스냅드래곤 X65 RF 모뎀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저희가 이제 노트북도 5G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죠. 물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퀄컴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커넥티비티 관점에서는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7까지 지원을 합니다.
76E6 다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2.4기가, 5기가, 6기가 다 지원을 하는데, 물론 요즘 라우터들이 와이파이 AP가 와이파이 7까지 지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지원하는 곳에서는 빵빵하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USB는 버전 4까지 지원하니까 상당히 빠르게 지원할 수 있겠고, 인터페이스도 USB 4.0이 3개, USB 3.2가 2개, 인베디드 USB가 1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커넥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실 애플이 3나노 도입을 좀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이번에 3나노에 뭔가 M4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성능에 관련해서는 뭐 이전에 워낙 놀라웠기 때문에 더 개선될 게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애플의 맥 진영은 그렇게 되는데 윈도우에서는 또 이렇게 인텔과 AMD를 누르고 퀄컴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점차 더 이 CPU, NPU, 특히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퀄컴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온디바이스 AI는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관점들이 많게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가 LLM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 챗GPT, GPT-4나 뭐 클로드3 같은 거 쓰다 보면은 이렇게 서버용으로 이렇게 잘 나오게 있는 게 있는데 작은 모델로 LLM을 돌리면 그만한 성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별로 이걸 굳이 쓸 이유가 없단 말이죠. 더 잘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코드를 바로바로 생성해주고 오디오를 바로 생성해주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는 꼭 LLM이 아닌다 하더라도 다양한 것들을 AI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온 디바이스로 돌린다는 말이 소프트웨어로 CPU로 막 갈고가지고 돌리는 것보다 디바이스 하드웨어로 돌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못했던 레이턴시가 너무 느려서 못했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어떤 분들은 온 디바이스 AI는 아직도 멀었다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LLM을 생각해서는 그렇게 국한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좁은 시야로 보시면 안 되고 더 넓은 시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LLM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퀄컴과 이번에 애플도 M4를 내놓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성능 경쟁이 나아갈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냅드래곤 X 엘리트 플러스의 칩셋을 공개하면서 CPU의 압도적인 성능은 물론 NPU의 빠른 AI 퍼포먼스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될 것만 같아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안대공학 에로였습니다.